의사표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만나보실 주제는 대리가 되겠습니다. 대리라는 건 우리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내 대신 누군가에게 하게 하는 걸, 이걸 대리라고 하지요. 구별할 거는 사자하고 대리가 달라서, 사자는 내 심부름 역할만 가서 해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고요. 대리는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를요, 내 의사표시 할 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요 점에서 식별이 돼요. 대리하고 사자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유념할 거는 사자는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심부름만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대리인이, 아니 사자가 의사능력이나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래, 진돗개한테 이렇게 편지를 입에 물려주면 진돗개가 뭐예요? 가서 우편물 전달해 주죠. 그 진돗개가 바로 사자예요. 사자. 바로 그 진돗개는 의사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대리는 가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의사능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점이 구별이 되는 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대리에서 첫 번째 보셔야 될 부분이 수권행위입니다. 대리권을 본인이 주는 거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을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위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그러면 이 대리인한테는 뭐가 생긴 거냐? 대리 권한이 생긴 거죠. 권한이.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럼 본인이 위임한 대로요. 본인이 위임한 대로. 땅 팔아라. 이 땅하고 아파트 팔아라. 그러면 팔면 되는 거죠. 팔면. 위임한 대로. 그때 팔을 때 상대방한테 이 계약을 할 때 얘가 누구 대리한다고요? 갑을 뭐 한다고? 대리한다고 상대방한테 밝혀주죠.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행위.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거요. 본인이 대리권 이렇게 주는 거.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거는 우리는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수권행위. 위임한다라고 그러죠. 위임한다. 그 다음 대리인이, 그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상대방과 뭐를 하는 거? 대리행위를 하는 거.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이때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죠. 이걸 현명주의라고 그래요. 을이 갑을 뭐 한다고? 대리한다라고 밝혀주는 걸 현명주의. 그럼 책임은요? 이 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본인이 집니다. 계약은 누가 하고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계약은 대리인이 하는 거고, 책임은 여기서 집니다. 본인이. 이게 대리의 기본 논리구조. 그래서 의사표시 하자가 있냐 없냐? 하자 유무는 누구 가지고 판정하느냐? 대리인 가지고 판정합니다. 대리인 가지고 판정을 한다. 다만 취소는요. 이게 취소 사유가 생겼다. 취소 사유가 생겼어도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은 대리인 가지고 하고 취소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본인이 취소를 결정합니다. 취소 결정. 취소권자나 계약 해제하는 거나 취소하는 거는 본인만 할 수 있어. 본인만. 대리는 본인한테 위임을 안 받으면, 본인이 위임을 안 해주면 취소나 해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이 계약이 하자가 있냐 없냐, 이 계약이 하자가 있냐 없냐는 대리인 가지고 판정을 해요. 왜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내린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점을 구별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 대리는 의사능력은 필요합니다. 의사능력은 필요해요. 왜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의사결정을 상대방한테 하고 오거든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니까 의사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술에 너무 취했다. 대리인이 술에 너무 취해서 계약서 썼다. 그건 무효예요. 의사무능력자니까.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의사표시했다. 이건 무효예요. 그래서 대리는 의사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의사표시하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행위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행위능력은 불필요하다. 즉 얘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한테 본인의 대리권 줄 수도 있다 이거죠. 줄 수 있다고. 그럼 대리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리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뭐는 불필요해. 행위 능력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점이 중요한 맥락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요 대리권에서 한두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대리권의 범위 문제. 대리권의 범위, 그 다음에 제한, 그 다음 소멸. 이 세 가지가 이제 출제 타켓이에요. 세 가지가. 먼저 범위. 대리권의 범위 1번이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냐. 이렇게 위임을 할 때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위임할 때요. 땅을 팔아라. 아파트를 매각해라. 권한을 정해주거든요. 하라고 할 거를 정해줘요. 근데 줄 때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했다. 이제 알아서 하라.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 범위가 불분명하잖아요. 리미트가 어디까지나. 얘가 할 수 있는 리미트가 불분명하죠. 그때 비로소 법률이 개입을 해요. 법률이.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본인의 특별 수권 없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어요. 보존 행위하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존하고 뭐 하는 거? 관리하는 거. 가령 갑이을한테 여기 장윤정이가 자기 엄마한테 맡겼어요. 돈 10억을 맡겼어. 은행 통장에 있는 은행 통장하고 돈 10억을 맡겼어요. 이렇게. 이걸 알아서 엄마가 알아서 굴려. 그때 알아서가 어디까지냐? 보존행위. 보존행위하고 뭐하고요? 관리행위. 보존하고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통장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보존행위죠. 관리행위. 돈 굴리는 거죠. 돈 이 안에서 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빼가지고요.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사채로 빌려주는 거는 돈을 뜯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돈 빼가지고 은행에서 빼가지고 사채를 굴리던가 주식에다 굴리던가 이거는 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책 보시게 되면 보존행위 되고요. 그 보존행위 되는 거 있고 이용행위도 됩니다. 단 이용계량행위에 유념할게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이나 계량이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그 상태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돼야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안 되는 거죠. 그럼 토지를 이거 임야를 다른 걸로 형질 변경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형질이 변경한다는 거는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처분행위. 보존행위하고 관리행위만 할 수 있어요. 보존하고 이용계량만. 이용계량을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처분행위는. 그 처분행위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처분행위의 첫째가 계약 해제나 취소. 거기 별표하고요. 그 다음 저당 설정하는 거. 은행에다 저당 설정하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채무를 뭐 하는 거. 받을 돈을 면제해 주는 거. 10억을 면제해 주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습니다. 거기서 동그라미 1번은요. 어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이 엄마가 윤정이한테 대리권 수여받았어요. 계약하라고. 엄마 내 대신 계약하고 와. 계약을 하라고 대리권을 위임받았다. 그러면 그 속에는 뭐까지 들어있는 거냐. 들어있는 게 뭐고 안 들어있는 게 뭐냐. 자 볼까요. 계약 해제권. 해제권까지는 없습니다. 별표. 해제권의 별표. 해제권은 없다. 그럼 우측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대리인이. 그러면 그분은 잔금수령권한, 잔금수령권한도 가져요. 그리고 대금 기일을 뭐 해주는 거? 늦춰주는 거. 기일을 늦춰주는 권한도 가져요. 단 뭐는 못 가져요? 해제권.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럴 권한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 3번째, 세 번에 보면 3번에 보면 대여금의 영수권한,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것.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거는 돈을 갚지 말아라 이거죠. 돈을 갚지 말아라. 이거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범위가 애매할 때는 어디까지 하느냐. 보존행위하고 이용계량행위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이용계량행위.
이거 할 때는 본인한테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허락 없이도 해요. 허락 없이. 허락 없이를 뭐라고 그래요? 특별 수권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허락, 특별 수권.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든 취소든 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별 수권 없이요. 수권 없이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존행위하고 이용 계량입니다. 특별 수권을 꼭 얻어야 되는 건 뭡니까?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에 속하는 거, 계약 해지하는 거, 취소하는 거, 저당 설정하는 거, 채무 면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본인한테 특별히 따로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 대리권의 제한에 두 가지가 있죠. 각자 대리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여기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대리하느냐.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최근에 논란됐던 게 그거였어요. 여기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이게 논란이 너무 되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 중에 한 변호사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네 분이 있었다면 이분이 너무 분위기를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죠. 아, 이게 변호인단 전체 의견입니까? 그랬더니 이 중에 한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각자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 각자 대리는 무슨 뜻이에요? 따로 논다는 거죠. 따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각자 개별적으로 간다는 거죠.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중구난방. 이게 각자 대리예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대리해요? 각자 대리지 공동 대리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각자 대리는 따로 논다는 거죠. 그죠?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이걸 통제하려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돼? 대리권 줄 때 각자 대리 하지 말고 공동 대리 하라고. 뭐 하라고? 공동 대리 하라고. 어떻게 하면? 위임을 하면, 이렇게 특약을 하면 공동 대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런데 이런 특약이 없으면 공동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각자 노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요. 자기계약은 이 대리인이 본인 쪽도 대리하고 상대방 쪽도 대리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게 쌍방대리. 자기계약은요. 이 땅을 자기가 대리인이 사버리는 게 자기계약.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그죠? 자, 거기서 기억 볼까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냐? 본인의 뭐가 있을 때? 허락이 있을 때. 허락이 있는 경우하고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다툼이 없는 거. 분쟁이 없다는 거죠. 다툼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분쟁이 없는 거. 분쟁이 없는 거는 쌍방대리 하든 자기계약을 하든 무방하다는 거죠. 즉 기한이 변제기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차피 나갈 돈이죠. 나갈 돈. 이걸 변제하는 거는 분쟁이 없는 거예요. 또 법무사가 쌍방대리에서 등기 신청하는 거. 우리가 아파트 매각할 때 법무사님 한 사람이 오셔서 한 사람의 변무사가 매도자, 매수자 쌍방대리하죠. 이것도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됩니다. 그 두 가지 거기다 별표해 주실게요. 기한이 도래한 거, 변제기가 된 거, 그거 변제하는 거는 분쟁이 생길 게 없어. 어차피 돈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쌍방대리나 자기계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는 거. 이것도 쌍방대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은 보시면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게 있어요. 쌍방대리나 자기계약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툼이 있는 거. 다툼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분쟁거리가,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 아직 변제기가 남아있단 말이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변제. 이거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쌍방대리도 자기계약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대리권의 소멸사유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사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인하고 대리인이랑 다 다른데 대리인은 사성파입니다. 사성파.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세 가지. 그거 하나 별표하고 갈게요. 대리는 사성파, 본인은 사망뿐이다. 본인은 몇 분? 사망뿐.
그다음 임의 대리에 특이한 거는 뭐냐? 수권의 의철이에요. 그 수권의 의철은 어디에만?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예요. 수권했던 걸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철회했어. 그거는 임의 대리일 때만 되는 거지. 법정 대리는 본인이 주는 게 아니라 법률이 주는 거니까 수권의 의철에는 법정 대리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권의 의철의 옆에다가 뭐라고요? 법정 대리의 소멸 사유가 아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그다음 대리권 남용이 뒤에 나와 있어요.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 남용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엄마가 윤정이한테서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엄마가 땅을 팔았다. 윤정이 위임대로 땅을 팔았다. 그럼 돈을 받을 권한도 있죠. 돈 받을 권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딴 데 썼다. 자기 이익으로 해서 돈을 썼다. 이게 대리권 남용이죠. 그럼 본인은 돈을 못 받은 거죠. 여기 엄마가 받아가지고 딴 데 써버렸으니까 돈을 못 받은 셈이거든요. 본인이. 그럼 이 계약에 대해서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이 문제가 대리권 남용이에요. 이 남용하는 거를 상대방이 모았을 때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예요. 대리권 남용을 누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 한 경우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한테 무효다. 무효. 그럼 이 표현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 표현이 의사표시에서 어디에 나왔던 거죠?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우리 대법원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진의 표시를. 비진의 표시를 뭐합니다? 유추 적용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게 대리권에서 논의되는 주요한 탁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범위 문제, 제한 문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문제,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해서 사성파, 그 다음에 남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 이걸 뭐라고 정리한다고요? 비진의 표시 단서 유추 적용설. 그 다음 대리행위 가셔서 보실게요. 대리행위의 첫 번째 현명주의. 본인을 대리하는 걸 밝혀라. 엄마가 누구를요? 윤정이를 대리해서 땅 판다라는 걸 밝히는 걸 뭐라고요? 현명주의. 자, 이때 동그라미 3번에서 별표할게요. 동그라미 3번을. 현명 안 하면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 밝히지 않고 하면 책임을 누가 진다? 대리인이 진다. 대리인이. 이때 대리인을 위한 거로 본다요, 추정한다요. 본다의 방점을 찍습니다. 본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 별표. 유의할 거는 밑에 있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빈출 판례.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 엄마가 정확하게 대리하는 거는 이 엄마가 계약할 때 장윤정의 대리인 엄마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매도인란에 대리를 하면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장윤정의 대리인 엄마 이름 이렇게 누구라고 쓰면 되죠. 이게 정확한 현명이죠. 장윤정을 대리하고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위임장 보여주고. 이걸 현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매도인란에 이렇게 표시 안 하고 누구라고요? 엄마 이름을 쓴 거지. 엄마 이름을 매도인란에.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엄마가 쓰는 건지 자기가 지는 거지. 왜? 자기 이름 쓰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엄마라고 써놓긴 엄마라고 썼어. 매도자란에. 매도자란에 엄마라고 썼는데 여기다 뭐라고 그러면 위임장을 제시하면 장윤정의 위임장. 장윤정은 엄마에게 본건 부동산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라고 위임장을 가지고 왔어. 위임장을. 이 웃기는 게요. 계약서에는 엄마 이름 돼 있고 계약서에는 엄마라고 이름 돼 있어요. 그런데 위임장은 윤정이라고 돼 있어. 그럼 대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예, 대리한 걸로 본다 이게. 대리한 거다 대리. 이것처럼 똑같이 대리한 걸로 본다. 왜냐? 상대방이 볼 때는 이분이 뭐야? 이름은 엄마라고 돼 있지만 뭐 하겠다는 거야? 대리할 의사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건 대리하는 거다.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엄마가 아니라 누가요? 윤정이 얘가 진다는 거예요. 얘가 본인이니까. 오케이. 이게
동그라미 4번 빈출판리의 기억입니다. 그래 기억은 시험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위임장을 가지고 왔어요. 윤정이의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대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뜻이다. 그 다음 니은은 서명대행입니다. 서명대행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엄마라고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쓰는 거냐. 세 번째는 장윤정이라고 쓰는 거. 장윤정. 매도인 난 장윤정. 매도인 장윤정. 그리고 여기다가 도장 찍는 겁니다. 도장을 뻑 찍는 거죠. 누가 와서? 엄마가 와서. 엄마는 뭐하러 온 거예요? 도장 찍으러 왔네. 도장 찍으러. 이걸 서명대행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대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대리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정통이고요. 변칙, 또 변칙.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정통, 변칙. 왜? 대한민국 안에 여러 사람의 행태가 있거든요. 그 행태 중에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이것도 대리한 거고 엄마 이름 쓰면 원래는 대리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면 위임장 제시하면 대리한 걸로 보고 본인의 이름을요. 본인의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이것도 서명대행 대리한 거다 이거죠. 다 대리한 걸로 봅니다. 그럼 대리 안 한 걸로 볼 때는 언제요? 엄마 대리인 이름 쓰고 위임장 보여주지 않으면 엄마라고 쓰고 위임장 안 보여주면 그건 누구예요? 엄마 자기를 위한 거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명주의에 관한 중요 타켓. 다음 대리행위 하자요. 하자 문제. 자, 이 하자에서 기억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저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자가 생겼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 즉 위에 쪽하고 밑에 쪽 화살표를 잘 들여다보시면 위에 쪽에는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예요.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 즉 상대방이 저 윤정이 엄마를 폭행 협박을 했다는 거죠.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엄마가 이 대리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온 거예요. 이때 본인은 현장에 없었네요. 누가? 대리인이 가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죠. 이게 당한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나 강박을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 대리인이 사기나 협박을 당한 거죠. 당한 거. 그때 이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에 하자 있는 계약이에요. 하자 있는 거죠. 왜? 협박에 의해서 계약서 썼네 대리인이. 그래서 하자 유무. 이 대리행위에 뭐가 있는지요? 하자 유무는 누가 표준이냐 판단 기준이 대리인이다. 대리인 표준설이라고 하는 거죠. 대리인 표준설. 왜 본인은 빼는 거냐? 현장에 본인은 없었고 대리인이 가서 폭행 협박을 당해서 억지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냐 없냐 이 계약서에 이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냐 없냐는 누구 가지고요? 대리인 가지고 판정을 해라. 그래서 대리인 표준설이라고 그래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빈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소할 권한은 엄마한테 없습니다. 왜요? 엄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할 뿐이죠. 그래서 취소는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여기는 취소권이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유무는 대리인이고 취소는요. 취소는 누가 합니다? 본인이 한다. 꼭 구별해 주셔야죠. 근데 밑에 두 번째는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때 위에는 당한 거예요. 대리인이 사기 협박을 당한 거고 밑에는 사기나 강박을 한 거죠. 요거는 그럼 뭐냐 쟁점이에요. 대리인의 사기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의 사기.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삼각사기요. 삼각사기. 제3자의 사기를 다룰 때 제3자의 사기를 다룰 때 바로 그때 그거하고 유사한 게 바로 뭐냐 대리인의 사기였어요. 대리인이 협박을 당한 게 아니라 협박을 하고 온 거죠. 상대방을. 이때는 쟁점이 뭐예요? 본인이 몰랐다고 그래도. 본인이 몰랐다고 그래도 얘가 보면 이 상대방이 보면 이 둘은 뭐예요? 한통속이기 때문에. 한통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했어요?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였다는 거를, 대리인의 협박이었다는 거를 몰랐을 때도, 모른 때에도 뭐 할 수 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대리인의 사기의 논점. 위에는 대리의 경우에 무슨 문제? 하자 문제.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니까 이게 하자 문제. 그리고 1번과 2번은 논의의 방향성이 완전히 별개라는 걸 꼭 구별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하고 밑에. 시험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자, 그래서 원칙의 대리인 표준 부분 박스 볼게요. 386페이지. 의사의 흠결. 이게 진위였는지 아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여부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라는 말은 뭐예요? 협박을 당했다 이거죠. 사기를 당했다. 그 사실, 그 팩트의 유무는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이다. 유념할 거는 취소는 누가 기준이다? 본인이 한다. 취소는 대리인이 못하고 본인이. 그 다음에 우측에 1번이 있고요. 1번에 소개를 해놨고요. 천천히 그거 보시면 되고요. 1, 2, 3, 4, 5 5가지 있죠. 여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것. 동그라미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이 기준도 누구예요? 대리인이고 통정허위 표시의 기준도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는요. 궁박은 본인이고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경무대 그랬어요. 경무대. 그 다음 이중매매였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중매매면 이렇게 해볼까. 갑이 을에게 땅을 매매를 했다. 이렇게 10억에 매매를 한 거죠. 그거를 가서 누가요? 병이 흥부가 저 땅을 사고 싶었어. 이 땅을. 마음에 쏙 들어가서 이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흥부가 형님한테 형님 놀부형 내 대신 계약 좀 해줘. 대리인이죠. 대리인한테 위임을 한 거죠. 그럼 흥부는 뭐가 된 거예요? 본인이죠. 본인. 근데 흥부는 이게요. 이중매매인 거를 꿈엔들 몰랐어요. 이게 이중매매인 거를. 즉 갑하고 매매가 된 거를 이미 몰랐어. 얘는.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문제는 이 대리인이요. 대리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갑하고 몇 달 전에 계약이 됐다. 10억에. 그걸 알면서 어떻게 했어요? 놀부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그래서 이중매매를 얘가 완성을 해버렸어요. 누가?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그럼 이 이중매매는 무효로 볼까요? 유효로 볼까요? 본인 기준이면 유효, 대리인 기준이면 무효죠. 대리에 의해서 하자가 있냐 없냐는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라서 본인이 몰랐다고 그래도요. 몰랐어도 이중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로 됩니다. 네, 시험 문제 27에 22의 기출문제. 그 다음 5번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요. 손해배상 책임. 자, 이런 거죠. 이게 재밌는 게 갑이 엄마한테 돈을 준 거죠. 엄마, 내가 돈 줄게. 돈 10억 줄게. 빨리 저거 계약 잔금 치르고 와. 잔금 치르고 와라고 돈을 준 거죠. 대리인한테. 근데 이 대리인이 어떻게 한 거야? 돈을 안 준 거죠. 안 줘가지고 계약이요. 계약이 상대방에 의해서. 상대방이 얘가 돈 안 주니까 계약을 파기해버렸어. 그럼 계약 파기된 원인은 누구예요? 대리인이 제공했죠. 여기 돈 줬는데 이쪽에서 잔금 건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됐다고.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느냐? 대리인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져요? 본인이 져요. 그래서 대리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죠. 그 효과로 생기는 원상회복 책임 별표, 그 다음 손해배상 책임은 대리인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져요? 몽땅 본인이 집니다. 그 다음 대리인의 능력. 대리인은 의사 능력을 요한다고 그랬죠. 의사 능력은 왜? 의사 표시를 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대리의 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 두 번째,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얘가 행위 능력자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얘가 미성년이어도. 미성년자한테도 여기 윤정이가 대리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PC방을 경매받았어요. 야, PC방 네가 운영해. PC방.
네가 나보다 낫잖아. PC방은 게임 잘하니까.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하고 뭘 했다면 거래를 했다. 거래 계약을. 그 거래를 본인이요. 윤정이 본인이 와서 이 거래를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얘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요. 알고 대리권을 줬기 때문에 이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럼 대리는 취소하느냐? 못합니다. 왜요? 대리는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는 본인 쪽에서도 취소를 못하는 거고 미성년자도 이걸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왜 취소 못해요? 취소 권한이 없잖아요. 대리인은 취소 권한이 없잖아요. 대리인도 본인도 이 거래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시험 탁해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빈출 사례 있습니다. 빈출 사례에 거기에 방점을 찍으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 부분이 있죠. 복대리. 이거는 간단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거, 최 변호사한테 만약에 박모모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전 박근혜 대통령이 최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이렇게 줬다. 이걸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수권행위. 이때 이 최 변호사가 또다시 누구를요? 이 변호사를요. 이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위임해 주는 거. 이게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임행위. 복대리죠. 복대리를 임명하는 행위.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명된 이 변호사, 이분을 복대리. 여기는 대리.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 변호사는 누가 선임한 거냐? 최 변호사가 선임한 거죠. 최 변호사가. 이분을 복대리라고 그래요. 그 복대리는 선임을 누가 한 거냐? 요거 하나 첫 번째. 선임은 누가 했다? 대리인이 했다.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라는 거 기억 꼭 하셔야죠. 선임한 사람은 누구냐? 대리인. 선임은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왜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서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암 선고를 받았다. 그래 대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복대리 선임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얘 역할은요. 복대리의 역할은요. 역할은 누굴 대리하는 거냐? 누구를. 선임은 얘가 있지만 본인을 대리한다. 갑의 대리인이라는 점입니다. 선임은 대리인이 한 거고 역할은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이거 아주 유념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 변호사는 대리인을 대리한다. 그러면 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건 항상요. 이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왜 임의대리냐?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임의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이분이 법정대리라 하더라도 이분은 누가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 사람이 선임한 거지 법률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나 항상 always 항상 무슨 대리? 임의대리로 귀착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이 이 복대리는 대리권하고 모자 관계 있어요. 모자 관계. 여기가 모, 여기가 자. 엄마가 죽으면 아이가 태아가 죽잖아요. 똑같아요.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면 이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없어지는 모자 관계에 놓여 있다. 이게 목권인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절로 자권도 없어지게 된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복대리 성질 읽어볼게요. 복대리란 1. 쌍괄호 1.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이걸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주의할 거는 대리인이 복대리를요. 이 최 변호사가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늘. 교통사고 때문에 이 변호사 선임했죠. 그래도 대리권은 최 변호사의 대리권은 없어져요. 존속해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대리인의 대리권 그대로 있고 또 다른 대리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별표. 그 다음 세 번째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선임은 대리인이 하고 역할은 본인을 대리한다라는 거 별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하시고 동그라미 3번이요.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굴 대리합니다? 본인을 대리합니다. 별표. 대리인 대리한다 그러면 꽝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4번이요. 복대리인이 대리를 할 때는 이 변호사가 상대방한테 대리를 할 때는 누굴 대리한다고 밝혀야 돼. 누구를. 대리인 대리가 아니라 누구? 갑을 대리한다고 현명해야 된다. 갑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 별표. 그 다음 4번에 모자 관계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대리권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면 이 복대리권도 없어지는 관계에 있다. 그 다음 쌍괄 5번.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복대리는 누구하고요? 대리인하고 똑같은 의무, 즉 자기계약. 얘가 자기계약하면 안 되죠. 얘도 자기계약하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그 다음 복임권과 책임 범위에서 임의대리는 이분이 임의대리면 임의대리는 본인이요 엄청나게 신뢰한 사람입니다. 무한 신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최 변호사는 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이변입니다. 여기 이 변호사 선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무한 신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자기 멋대로 선임하는 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건 진짜 이변입니다. 이변. 본인이 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마음대로 복대리 선임할 수 없습니다. 임의대리인.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 그럴 때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거꾸로요.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그때는 책임이 무거워져서 무슨 책임을 묻느냐? 무과실 책임을 묻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 얘가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 이때는 책임이요.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책임이 똑같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똑같은 거예요.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그래서 책임은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 뒤집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책임이 똑같다.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셔서 복대리 점검하시고요. 390페이지 가셔서 복대리권 소멸 사유에 본인 죽었다. 얘가 죽으면 대리권 없어지죠.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이 없어지죠. 당연하죠. 근데 본인은 사망이고요.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의견 개시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복대리와 관련된 문제 있어요. 관련 문제 1번하고 2번에 별표하고 나중에 뒤에서 연결하니까 그거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쌍구로 1번하고 2번. 자, 그 다음에 잠시 한 템포 쉬셨다가요. 무권대리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